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당 주변에는 인파 대신 성조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레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약 접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규모 이민개혁 조치들이 예상됩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핀테크를 이용하는 소액 송금자들이 급증하면서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 송금하면 환불받기가 어려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 강력한 강풍과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단전 조치가 취해진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산불 강풍주의보는 내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예약 접수도 이미 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했던 의사당 주변에는 성조기 물결로 대시됐습니다. 무장 시위나 테러에 대비한 비상사태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보니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 의사당으로 통하는 워싱턴 DC 14번가 위에 서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이 경비 업무를 맡았던 곳인데요.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보시다시피 주 방위군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제 뒤로 보면 의회로 통하는 검문소가 보이는데요. 저곳은 미리 신원조사를 거쳐서 발급된 비표가 없이는 아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저쪽 방향으로 보시면 재무부와 백악관 쪽 방향인데 제가 저쪽에서 걸어왔습니다. 곳곳에서 주 방위군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고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를 떠나 조금 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당선인으로 입성한 만큼 수많은 경호 차량이 바이든 당선인의 차량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동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a son of Delaware. I only have one regret. He's not here. 잠시 뒤 바이든 당선인은 링컨 기념관에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입성하면서 워싱턴 DC의 경계 수준은 최고조가 됐습니다. 워싱턴 DC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까지 모두 끊어졌고 주요 도로는 쇠 울타리로 봉쇄됐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무장한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집결해 있는데 이들 가운데 12명이 극우단체와 연계 의혹이 제기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환영 인파로 가득 찼던 내셔널 몰에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성조기 20여만 개가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조금 전 고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달성한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자신의 자녀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사입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도발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만 오늘에야 미 상원에서는 재무, 국무, 국토안보부 등 주요 내각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대와의 차별화 정책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비정상적인 조치를 철폐하고 정상화를 위한 회복 조치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경 기자입니다.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역시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십만 명의 군중은 이번엔 볼 수 없습니다. 취임 선서는 현지 시간 20일 낮 12시. 이 시간에 맞추어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넘겨받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다니던 핵 가방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의사당에서 링컨 기념관에 이르는 구역은 주방위군 2만 5천여 명이 엄호하고
텅 빈 군중석은 약 20만 개의 성조기가 대신합니다. 취임식 후 백악관까지의 퍼레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고 가상 행사와 TV 축하 행사로 대체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와의 차별화,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내세우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The past few weeks have proven out just how damaged the soul of America has been and how important it is to restore it. 취임식 당일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늘 취임식 리허설에서도 인근 노숙자 야영지에서 난 불을 폭탄 테러로 오인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몇 시간 전에 플로리다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신에 100여 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 사면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임기가 채 3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사면 논의를 끝냈습니다. 규모는 100명 정도로 자신의 지지자나 정치적 우군을 사면 대상으로 삼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셀프 사면이나 의회 난입 시위대에 대한 사면은 없을 전망입니다. To seek a pardon of these people would be wrong. It would be, I think it would destroy President Trump, and I hope we don't go down that road.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취임식이 열리기 전에 전용 헬기로 백악관을 떠납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치른 뒤 전용기로 플로리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전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기 전에 전용기를 쓰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리던 멜라니아 여사는 고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Be passionate in everything you do, but always remember that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아름다운 퇴장을 거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집무실 책상에 후임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남기는 전통도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선동 혐의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칼끝은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점점 다가서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보다 기대가 큰 사람들, 아마 수료 미비자 한인들일 겁니다. 합법 신분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수는 모두 1,100만여 명. 한인 서류 미비자들도 최소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서류 미비자 구제안 시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20만에서 30만 정도가 그 한인의 그 이민 서류 미비자가 지금 있고, 이번에 이 바이든의 그 이민 개혁안은 한인 사회에 큰 힘이 되고 그 한인 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이민 개혁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합법 거주 신분을 주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권 취득까지 모두 8년이 걸려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보다 5년이나 단축될 전망입니다. 불법 체류를 언제부터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언제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큰 건데요. 2021년 1월 1일 전에 들어온 사람은 다 포함되는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여서 좀 약간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서류 미비자와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평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4%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입니다. 퇴임 직전의 지지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4%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레부터 전격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국 전문가들은 우선 의료 산업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 뒤에 고령자에게 확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접종 예약은 오늘 오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65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도 오늘 목요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어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보건국은 아직 헬스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끝나지 않았고 백신량이 부족하다며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보건국과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6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한 예약 웹사이트와 전화번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백신 예약 접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Starting this afternoon, LA County residents 65 and older can go to vaccinatelacounty.com to sign up for an appointment at both the large capacity vaccination sites, those 5 sites, but also at other smaller vaccination sites across the county.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예약자가 몰리면서 웹사이트는 다운됐습니다. 보건국은 전화도 한꺼번에 몰려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술적 결함을 고친 뒤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마친 경우 본인의 나이와 LA 카운티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된 장소에 가면 됩니다. 보건국은 식스플래그 등 5개 대형 접종 장소가 오늘부터 추가로 운영을 시작한 만큼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백신 수량이 한정적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확인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주 전체 바이러스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은 전파력의 세기 여부와 백신 효과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하는 방역 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음식점이나 미용실, 일부이긴 하지만 영업을 하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한인업소들은 억울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돼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미용실. 지난주 경찰관 2명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이 미용실이 영업을 하는데 자신만 단속 대상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업주는 더 이상 렌트비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예약제로 손님을 제한적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실내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과 주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LA 경찰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 단속은 실시하지 않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Anytime somebody calls the police, we have to respond and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re's any businesses that are operating against the city's orders, then we're going to encourage them to close the business and we'll educate them. But if we have to respond back, then they could be issued a citation. LA 경찰국은 최근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역 규정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소액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핀테크, 젤페이나 페이팔을 사용하는 한인들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송금 사기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송금 사기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룸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했던 20대 김모 씨. 김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방이 매우 마음에 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렌트비로 보낸 $3,700 체크까지 우편을 이용해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체크를 보내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체크를 받고 나서 다시 연락하자 그러고 이제 체크를 받고 연락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며칠 뒤 이 여성은 사정이 생겼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송금 플랫폼을 통해 환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온라인 송금을 한 후 김 씨는 여성이 보낸 체크가 위조 수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3,700를 고스란히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냥 포스트 된 게 다 된 건 줄 알고 돈을 보낸 건데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 하루 이틀이 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젤페이나 페이팔은 한 번 송금하면 다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표 위조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 후 송금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부근 가구업체에 침입한 강도 용의자의 일부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흑인 용의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흑인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피코길 부근의 한인 가구 업체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사건. 경찰은 동일 수법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들을 6명으로 일단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까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on January 9th, about 2 o'clock, a suspect entered a business located at the 1400 block of Southwestern Avenue, posing as a customer. While inside, he produced a handgun and pointed it at the victim. The suspect eventually took the victim's bicycle and fled the location.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흑인 용의자는 6피트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230파운드나 되는 거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가상을 해서 제가 손님인 줄 알고선 대우를 해주다가 제 앞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금품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대낮에 권총 강도를 벌인 용의자의 대담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이 현찰이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도 저를 사무실 안에 있는 방에다가 감금하고 사무용품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조금 파괴를 하고 또 제 전화기와 회사 전화기를 갖다가 파괴하고선 도주를 했습니다. 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기까지 부순 치밀한 수법으로 밀어 동일 수법 용의자 소재를 탐문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LA 곳곳에서 총기를 소지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남가주 곳곳에 강력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단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강풍주의보와 산불주의보는 내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가주 지역 일대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와 벤트라 카운티 그리고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에서 시속 60에서 8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위험까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해안가와 산간지대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등 지역에 오늘 밤 10시까지 산불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강풍으로 인해 LA 카운티 15,0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추가로 7만 가구와 오렌지 카운티 만여 가구에는 단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긴급관리국은 강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보다 강화된 영사조력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적의 해외 한인들은 의료비 지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의무를 태만히 한 영사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간의 영사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조력이 구체적인 법률로 보장된 것입니다. 영사조력법은 모두 6개 유형별로 구분됐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와 범죄 피해, 그리고 사망입니다. 또 미성년자 및 환자, 그리고 실종과 위난 상황이 포함됐습니다. 공관은 재외국민이 체포될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재외국민은
1년에 한 번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합니다. 만약 재외국민이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의 도움마저 받지 못할 때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간 영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인정되지 않은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추대, 즉 고추 줄기 부분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신제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고추대 차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고추대는 고추 줄기 부분인데 농약이 많이 남아 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데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곰팡이도 막 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끓여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효능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식약처는 고추대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주장한 여수의 한 한방병원과 판매업체 1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코에 거는 장치. 지금까지 25년간 모든 바이러스를 다 퇴치해왔다. 고 광고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장치가 사용하는 방사선 음이온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살균제를 흡입하는 것, 자외선 발생 장치 마스크, 은이 섞인 비누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과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타민 C와 D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비타민 C는 코로나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고 비타민 D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한 양을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LA 다운타운 지역의 컨벤션 센터를 임시 노숙자 셀터로 활용하는 방안, LA 시의회가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카운티 보건국에 학교 캠퍼스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백신을 직접 접종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어신 뷰트너 교육감은 빠른 학교 재개를 위해 900개 학교 캠퍼스를 백신 접종 센터로 사용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직접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3월부터 실시되던 캘리포니아 학력평가 시험이 올해는 집에서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교육부는 학교 폐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손실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올해는 시험을 집에서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의 버스 전용 도로 프로그램 버스웨이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교통국은 버스웨이가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며 전용 좌회전 신호가 있는 41 애비뉴만 좌회전이 허용된다며 운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어진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차 경기부양책으로 세법 규정에 변화가 있어 조세 시스템을 변경하고 점검하는 데 기간이 더 필요해 오는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은 빨라야 3월 초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유예했던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 갱신을 오는 4월 14일 종료합니다. 주차량국은 온라인과 우편 접수를 통해 갱신할 수 있고 일부 슈퍼마켓에서도 차량 등록 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는 만료된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던 중국. 하지만 학대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바늘로 찌른 유치원 교사가 체포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을 다니는 3살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아이 몸에서 바늘 자국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他们老师今天给他打针了，老师打针了，打的啥针呀？这小朋友哭了没？他说没有，就给我一个人打了。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아이의 엉덩이와 팔, 다리 등에서 무려 29개의 바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격분한 어머니는 유치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내임원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10여 명의 아이가 바늘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교사 3명이 체포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바늘로 찌른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학대 교사를 교직에서 퇴출토록 하고 처벌 수위도 높였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사가 아이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 위에 올라앉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유치원 교사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대우 등이 부적격, 무자격 교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그에게 재산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적용돼 5년형과 수천억 원을 추징받았던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아직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2층에서 3층짜리 독채형 빌라가 모여있는 서울 양재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이 사는 곳인데 전체 면적 328제곱미터의 이 빌라. 재작년 말 실거래가는 3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한 3, 4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1층부터 3층에 있으면 한 가구가 사는 집이고요. 마당도 있고. 이 빌라는 부인 이영자 씨가 이사장인 종교재단,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소유입니다. 횃불재단은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는 빌라뿐 아니라 바로 옆 빌라 2채도 더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빌라의 거주자는 최 전 회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 댁에 지금 3사람이 사는데 최순영 씨, 씨 전부 아마 다른 분들 만나기 원치 않으시다고 그래서. 횃불재단은 서울시에 신고한 재단 정관에 빌라 사용 목적을 목회자 교육 등을 위한 훈련원으로 밝혔는데 실제로는 최 전 회장 부부와 두 아들 가족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선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횃불재단 소유 재산에 미천을 댄 건 최 전 회장 본인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720억 원대로 평가되는 서울 서초구 재단 소유 토지도 사실상 최 전 회장이 증여했고 200억 원이 넘는 대한생명 자금도 재단에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SBS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최 전 회장 측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의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외부에도 개방하면 참여하겠다는 게 안 대표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은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국면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습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당 외부 후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은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해 겨뤄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안 대표 측이 원하던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원샷 경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에게 유리한 1대다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당 후보 확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제했지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출발선을 제시한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당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단일화 논의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야권 주자로 꼽히는 금태섭 전 의원은 힘을 합쳐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단일화 방식 논의에만 매몰되면 필패라고 양당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벌인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의 안희재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 김영호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국정원이 유족들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수사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의 수사 결론은 혐의 없음, 국정원 윗선이나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바다에 빠진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도 해경의 늑장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팀에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17건의 의혹 가운데 부실구조 활동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긴 걸 수사 성과로 내세우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사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수사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사나 검토 없이 이전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인지. 유족들은 특검이 예정된 CCTV 조작 의혹은 물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떠날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이 추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망치듯 플로리다주로 떠난다고 합니다. 셀프 배웅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채 떠밀려 떠나야만 하는 신세. 인생의 뒷모습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부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